신사임당님이 또 이제 부동산에 관심 있다더라 해서 건물도 사시고 신사임당님이 갖고 있는 이 부동산에 대한 생각. 아 진짜 부끄러운데 여기 부동산 고수분들이 계신데 여기서 얘기한다는 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아니에요. 이게 또 종목이 다릅니다. 종목이 달라서 어쨌든 빌딩을 또 사셨잖아요. 아니 근데 하여튼 한 3개 샀어요 사실. 아 3개요? 와. 뭐 거의 다 마포예요. 마포에. 연희 서대문구죠. 연희동은 연희동이랑 뭐 홍대랑 한남동에 하나, 그거는 뭐 저기 재개발로. 아 재개발로. 그러면 부동산을 살 때 어떤 루트로 사시는지. 예. 저희 그냥 부동산 통해서. 부동산 통해서. 네, 소개받다가 물건 봤을 때 그 동네 이제 물건 쭉 계속 보잖아요. 마포 물건은 제가 엄청 많이 봅니다, 진짜로. 아, 네네. 빈 시간에는 그걸 본다고 보면 돼요. 보면은 이거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네. 근데 옛날 가격으로 나온 게 있어요. 그러면 네네. 옛날 가격으로 나온 게 이게 입지가 떨어지나? 봤는데 괜찮네. 네. 아니 근데 왜 이 가격이지? 그걸 찾는 거죠. 왜 이 가격인지를. 그럼 물어봐요. 그럼 부동산 사장님 여기 왜 이 가격이에요? 이러면 거기가 지금 뭐 경매 넘어갈 건데 사서 풀어주면은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얘기해 볼 수 있잖아요. 저 홍대에 사온 것도 원래 가압류 걸려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럼 내가 계약금으로 가압류 풀어주면은 그 진행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샀거든요. 잘하셨네요. 네, 근데 물론 그게 그 사장님이 돈이 없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 그렇게 있으니까 다른 분들이 안 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심사임당님은 꼬마 빌딩을 매입해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파는 게 좋으신 거예요? 좀 고쳐서 팔거나. 네, 고쳐서 팔거나. 네, 아니면 뭐 세를 좀 깔끔하게 맞추거나. 네네. 네. 그런 걸 원하죠. 그냥 사서 그냥 가져가는 거는 의미가 없지 않나. 가치를 끌어올리고. 네, 또 제가 자영업을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게 좀 많이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시세 차익 목적으로 사신 거네요? 그죠. 뭐 월세도 받으면 좋고, 안 팔리면 월세 받고, 팔리면 팔고 이런 거죠. 뭐. 월세 나오는 부동산이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일단은 갖고 있을 때 월세 받으면 되잖아요. 안 팔리면은. 그 다음에 좀 여유롭게 하고 싶은 거. 이걸 막 풀로 이렇게 하지 않고 좀 넉넉하게 삐끗해도 문제 없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크죠.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가지고 되게... 그래도 거의 뭐 그 지역의 시세를 어느 정도 깨고 있고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니까. 왜냐면 거기 오래 있었기 때문에.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그 동네 월세를 알잖아요. 그 월세 시세로 따져봤을 때 그 옆 건물도 제가 알아봤었고. 사실 마포 일대는 제가 월세를 많이 알아봤어요. 그거 렌탈 스튜디오를 3개를 낸다는 거는 그때까지 알아본 월세 숫자는 진짜 엄청 많은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바로 그냥 골라서 되는 게 아니라 많이 알아본 다음에 딱 그런 거니까. 세입자로서 필요한 것들, 이거에 대한 이해도도 있고. 그렇죠. 임차인으로 해봤습니다. 또 그때 경험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수익형 부동산 다들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세하고 임차인의 조건, 그렇게 하니까 이제 매매 가격만 알게 되면 이거를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이 훨씬 빨리 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꼬마 빌딩 다음에 이 부동산으로서 또 그림 그리고 계신 게 있나요? 막 더 큰 걸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사실 팔 생각도 없어요. 네. 솔직히 말하면 네네. 그냥 계속 가져가도. 맞아요. 그 이익 실현이 안 한다고 해서 다시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는 뭐. 근데 공투하면 팔아야 되잖아요. 공투하면 팔아야죠. 그러니까 그게 공투 물건이 좀 좋은 건가 봐요. 그래도.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제가 지을 줄을 몰라요. 그거 할 줄을 몰라가지고 그거를 할 줄 아는 분이랑 이제 공투를 했거든요. 신축하시는 분하고. 싼지 몰랐어요. 그냥 저는 모르니까 경험해본다 생각하고 공투를 하니까 쪼개니까 해볼만 하더라고요. 대출 끼고 나누니까. 뭐 이 정도 해보지. 근데 이게 딱 하고 다 지어질 때 되니까 와 이거를 이 돈에? 이거 내가 팔기가 싫은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게 공투한 거니까 서로 이제 팔긴 팔아야 되고. 정산도 애매하고 중간에 정산해줄게 하는 것도 그러니까요. 저도 팔 겁니다. 팔면. 공투하신 분이 행크TV 볼 수도 있잖아요. 오해하실까봐 그런데 파는데 동의합니다. 신축까지도 경험해보셨으니까 그게 다예요 사실. 그래요? 네, 뭐 더 특별한 기술 없습니다. 막 현란한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부동산 시세를 이해하는 거고 시세에 대비 어떻게 움직이는 것만 좀 알면 되는데 리모델링해서 월세를 올릴 수도 있고 다 이렇게 허물고 나서 신축을 해서 또 가치를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사임당님께서 이미 경험을 해보신 거예요. 뭐 이제 그분이 같이 하시는 분이 다 거의 알아서 해가지고. 저는 사실 건물을 사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제가 망했을 때 그거를 가지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저도 그래요. 제가 상가 샀을 때는
모든 거 다 망해도 네. 상가에서 월세가 나오니까. 네, 그냥 그게 목표지. 아, 이거를 예를 들어 타액을 내면 또 그거 가지고 그만큼 또 매매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매매하면 또 신경 써야 될 게 많고 그거 가지고 협상해야 되고 그거를 또 해야 되니까 저는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신사임당님은 공부는 부동산 공부는 어떻게 하셨나요? 돈 주고 배웠죠. 네, 저 예전에 뭐 입찰도 몇 번 했었는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배웠는데 거기에 이제 핵심은 이거예요. 입찰가를 절대로 양보하지 마라. 그러니까 낙찰이 부럽다고 낙찰을 가지 마라 이런 거거든요. 네네. 아, 근데 전 낙찰이 부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계속하면은 낙찰되는 사람도 나와요. 그걸 계속한다는 게 사실 회사를 다니고 있고 렌탈 스튜디오도 하고 있고 너무 바쁜데 이거 시간 내가지고 공매는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공매는 안 해봤어요 저는. 경매는 물건지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경매 시간이 아침에 하잖아요. 그럼 나는 회사 일도 뭐 있는데 와, 이게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 동네 이제 시세를 알려면 조사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많이 해야 되죠. 회사 눈치 보여 또 뭐 어떻게 해가지고 갔는데 안 되고 이게 전 많이 하지도 않았어요. 사실 많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한 6번 했나? 아, 네. 그 많이 하신 거예요. 많이 아, 그래요? 네, 왜냐면 그것도 안 해보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6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6번 다 폐찰. 그때 배운 거 지금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네. 네, 많이 도움이 되고 뭐 행클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경매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나. 아, 당연히 좋죠. 저는 그런 건 아예 몰라요. 이런 뭐 분묘기지권이나 뭐 이런 네. 어려운 뭐 특수물건들이라 특수물건들. 그런 건 아예 수업을 안 들었고 네네. 그런 전문가가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인지 이것만 보는 것만 배운 거죠. 네. 그래서 전 단순 물건에 대한 거는 수업 꼭 들어야 되지 않나? 이거를 왜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맞아요. 낙찰을 못 받았어도 경매 권리 분석 같은 경우를 해봤기 때문에 가압류가 무섭지 않았던 거예요. 아, 그러네요. 사실 경매 수업을 못 들었으면 그 물건을 살 수가 없거든요. 맞네. 아, 저는 그거 생각 못했어요. 아, 네네. 나는 당연히 이거를 돈으로 그냥 풀면 되지. 뭐 네네. 이게 뭐 특별한 건가? 네. 왜냐면 부동산에서 되게 심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건물주분이 인테리어 업체를 하는데 법인 명의로 갖고 있는 데였어요. 근데 그 인테리어 대금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거를 그 업체에서 얘기도 안 하고 가압류를 걸어버렸다는 거예요. 네네. 아니 이거는 그냥 풀면 되잖아요. 이랬다니까 맞아요, 풀면 돼요. 그래서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된 건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그 수업이 도움이 됐네요. 아, 도움이 됐죠. 낙찰은 못 받았지만 맞네. 그러니까 뭐 매매 금액보다 가압류 금액이 적고 네. 그러면 어쨌든 소유권 이전하면서 그 금액만 대금해서 소액이었어요. 아니, 네. 심지어 계약금으로 풀 수 있을 정도였어요. 아, 그 정도요. 그래서 저는 그 계약금만 넣고 그거 풀어줘라. 그렇게 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네,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가압류가 들어있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경매에서는 뭐 가압류 근저당 뭐 이렇게 덕지덕지 붙은 것도 많이 봤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어쨌든 경매 수업이 아마 또 그래도 큰 자신감이 됐고 맞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게 됐을 겁니다. 저 얘기하기 전까지 제가 잘나서 한 줄 알았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경매가 넘어가기 직전의 물건들을 대부분 또 보지를 못하거든요. 그걸 살 수가 없는데 시장에서는 금매가 가장 싼데 네. 금매보다 더 싼 거는 경매 넘어가기 직전의 물건이거든요. 맞아요. 그럼 앞으로도 부동산 쇼핑은 또 계속 부동산이요? 하시겠네요. 좋은 매물이 나오면. 좋은 매물이 나와야지 하죠. 너무 비싸져가지고 지금 너무 비싸졌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팔기 싫은 거예요. 그것도. 아, 네네. 그 팔면은 그럼 그 다음에 뭐 살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근데 또 좋은 게 나오면 팔고 싶어 하겠죠. 그거를 사려고. 그 바쁜 와중에 공부도 하시고. 예. 부동산도 지금 차곡차곡 잘 이렇게 좀 해지를 해두신 것 같아요. 현금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가는 거는 이상적입니다. 네. 좀 망할까봐 하는 거예요. 네네. 어떤 분들은 이런 거 있잖아요. 부동산 하다 망한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저는 반대로 망할까봐 부동산 하는 거거든요. 내가 사업이 삐끗하거나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 뭐 먹고 살아? 이런 것 때문에 저는 하는 거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불로소득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네. 근데 저는 뭐 항상 얘기하는데 제 삶의 목표는 불로소득입니다. 네. 저는 뭐 불로소득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위선이라고 생각해요. 네. 모든 사람이 죽을 때까지 노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불로소득이 필요한 시기가 누구든 올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네. 그런데 그거를 누군가는 준비하고 누군가는 외면하겠죠. 근데 저는 그게 온다는 거를 인정하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과연 나쁜가 이런 생각도 해요. 맞습니다. 다들 그걸 원하는데 저는 시기와 질투라고 생각을 하고요.
연예인들이 저는 빌딩으로 돈 벌려고 투자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도 내가 일이 없어졌을 때 그쵸. 그럴 때를 또 해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씩 또 해두는 건데 특히나 인기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유튜버도 저도 한철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사임당 뭐 사실 한 달만 안 나오면은 기억 못 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한철인데. 아니에요. 추천 영상으로 계속 떠요. 아, 그래요? 유튜브에서 승리하는 방식은 장사의 경쟁 방식과 조금 달라요. 아, 네네. 네, 이게 결국 싸움이거든요.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지만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정체되어 있는 채널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예요. 컨텐츠만 신경 쓰고 안 만들어서 그래요. 영상을 만든다가 아니라 영상이 나와 있다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해 정말 잘 됐습니다. 네.